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뤄볼까요? 예, 엊그제가 식목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식물종과 관련된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몇 주간 좀 기억에 남았던 그런 식물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것과 저널리즘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보도로 그 벚꽃 주산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 대한 그런 논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벚꽃이 정말 많이 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벚꽃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곳도 있고, 네. 근데 이 벚꽃과 관련해서 어디가 원산지인지에 대해서 네.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다뤘었고, 여러 방송에서 다뤘는데, 네. 이렇게 다루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일반적으로 벚꽃은 세계적으로 또 마침 일본의 상징, 뭐 혹은 사무라이 상징, 뭐 이런처럼 되어 있는데요. 벚꽃과 관련된 축제나 혹은 이런 봄놀이 이런 것들을 좀 상품화를 일본이 잘한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대중문화 생산물들에서 마치 일본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했었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자생지가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그렇게 조경수로 조성된 것은 일제 강점기였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막 그 벚꽃놀이 이런 것들이 외생 문화다 이렇게 해서 좀 배격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왕벚나무 원산지가 제주라는 연구 이런 것을 발굴해서 알고 보면 우리 것이 넘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원조 논쟁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벚꽃 논쟁과 관련해서는 좀 여러모로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중일 벚꽃 원산지 논쟁, 언론 보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우선 관련 보도에 있어서 과학적 검증, 과학적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언론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례로 제주 그 왕벚나무만 하더라도 1932년에 고이즈미 게니치라는 일본 학자가 주장한 이유로 일본에서 이것을 계속 부정하는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의하면 이제 이게 제주도께 일본에 넘어갔다는 것이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부정됐고, 한국에서는 지난 11월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김승철 그 교수팀이 그 연구를 해서 미국 식물학회지에 논문을 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제주 왕벚나무가 일본어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런 것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또 한편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벚나무 종류나 이런 수종류 훨씬 뭐 중국이 많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원래 중국에서 다 넘어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건 중국 학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식물에 국적을 부여하고 그 원조 논쟁을 통해서 소속감 이런 것을 부여하려는 의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분히 아시아 3국의 그런 감정적이고도 국가주의적인 보도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벚꽃나무의 원산지에 대해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벚나무라는 것이 왕벚나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원해적 목적에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개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뭐 중국, 한국, 일본 등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계속 자생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일본에서 지금 우리가 왕벚나무로 알고 있는 그 소메이 요시노라는 그 종자를 개량을 해서 한국에도 과거에 이제 심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전자적 기원이 제주의 왕벚나무인지 아닌지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왕벚나무의 목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올벚나무나 그리고 또 다른 삼벚나무 등 이런 나무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죠. 전혀 다뤄지지 않으니까. 네. 원래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분홍색의 그런 좀 더 와닿는 그런 벚꽃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요. 예.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학적 검증 이런 부분에도 일종의 국가주의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 미국 농무성이 주도한 2007년도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DNA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구를 보고 일본 학자들은 이것이 소메이 요시노라 불리는 그 재배종 왕벚나무가 제주도 왕벚나무와는 별개의 종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우리랑 제주도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한국 학자들은 왕벚나무가 원래는 제주도 토착종이었던 거니까 네. 소메이 요시노 이게 건너가서 이것이 어차피 우리께 가서 건너간 거의 증거로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과학적인 근거,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네. 가지고 해석을 또 달리했었던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야, 이 벚꽃 하나만 가지고도 뭐 여기저기서 연구가 많고 다 의견이 달라서 복잡한데 어쨌든 언론은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확실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벚나무뿐 아니라 다른 식물에서도 이런 논쟁거리가 있다면서요? 예, 그 우선 벚꽃과 관련된 부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 최근 식물 품종과 관련된 보도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참 국가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로 지금도 세계적으로 애용되고 있는 구상나무 얘기가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조경용으로 우리나라에 역수입되고 있는 미스김 라일락이라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를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그 원래 지니고 있었던 엄청난 가치의 그런 생물 자원인데 이것을 다른 나라에서 수탈해서 오히려 우리의 그 이익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그 생물 자원에 우리가 무지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의 어떻게 보면 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이 훼손되었던 그런 시기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뉘앙스대로 수탈이라는 적대적인 개념으로 보고 뭐 반드시 회수해야 할 뭐 우리의 재산으로 보는 관점 이런 부분들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언론들이 생물 자원 보존과 관련해서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사실 보는 측면이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더 지나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이는 미스김 라일락을 좀 예를 들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 중에도 뭐 이웃 나라에 사는 거 많거든요. 뭐 개나리도 그렇고 막 여러 굉장히 많은데 미스김 라일락 같은 경우에도 원종이 있습니다. 뭐 털개회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2009년에 중국 과학원과 베이징 식물원의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털개회나무와 그 근연종들 비슷한 그 종류들 이런 종 구별을 규명을 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규명을 했는데 그 결과 우리 나무의 그 털개회나무도 이게 별도의 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쉬링과 푸베센스라고 하는 그런 작물의 그 새 아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연구 결과가 나왔고 한국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중국 라이오닝 성에서도 분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미스김 라일락을 뭐 우리나라에서 발견돼서 그렇게 한국 쪽에서 온 거 있으니까 그렇게 불린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이름으로 안 붙여졌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당 식물이 중국에서 처음 발견됐다면 어쩌면 전혀 다른 이름으로 또 이렇게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생물 자원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화가 난다, 뺏어와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빼앗긴 그 과정 그리고 자원을 개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생물 자원, 생물 주권을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의약품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실수 다시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대부분의 식물학자가 말씀하시는 건데 식물 자원의 뭐 국적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국적을 뭐 여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개발해서 상품화를 시키고 또한 유출된 자원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교적 노력이나 협상을 통해서 우리 자원으로 다시 재자원화하자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벚꽃이나 막 그 식물들의 국적을 분야해서 우리 거니 막 이렇게 국가주의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땅에서 자라는 생물 자원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물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